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흥 기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추흥 연작시 마지막 시간에 해당합니다. 총 8수인데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제7수는 곤명지를 회상하면서 금석지감의 비애를 기탁하였습니다. 오늘은 고국 유소사 마지막 시리즈 네 번째로 젊은 시절 우인들과 더불어 미피호에 놀러 갔던 일을 회상하면서 금석 성소의 감개를 총결합니다. 화면에 미피호를 보고 계십니다. 선에 가면 주로 병마용이나 하청지 등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미피호는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음 기회가 되면 꼭 두보의 흔적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미피호 뒷면에 구름에 가려 있는 그 유명한 종남산이 보입니다. 장안에서 미피로 가게 되면 종남산 북쪽을 돌아서 남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봉우리가 미피호에 그림자로 비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 어숙, 자위하고 자각봉음, 입미피라. 곤오, 어숙. 고노는 고노종, 어숙은 어숙천입니다. 하나라 무제가 수렵하고 논을기 위해서 상림원을 조성했는데 그 지역에 해당합니다. 장안에서 출발하면 고노종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해서 어숙천을 지나서 자각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는 유유자적하다. 위는 길이 구불구불하다. 고노에서 어숙천 가는 길은 유유자적한 가운데 길은 구불구불하기만 하고 그 다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자각봉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각봉음 임미피 자각봉 이 자각봉은 종남상 봉우리 이름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바 있습니다. 음은 산의 북쪽, 입은 진입하다 들어간다, 미피는 작자가 유람하는 장소입니다. 장안 외곽의 명승지입니다. 작자가 젊은 시절 여러 차례 친구들과 더불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종남산 계곡의 물이 흘러나와서 호흥천에 모여들고 이곳 미피로 흘러들게 됩니다. 자각봉 북쪽을 돌아서 미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련에서 네 개의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에 행복한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가면 미피호의 사경 묘사를 합니다. 향도 타격, 앵무리파고, 벼고, 소로, 봉황지라. 이 식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향도는 쌀알입니다. 향자를 써서 미칭하고 있습니다. 미피 지역은 논농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타격은 쪼아먹고 남다. 누가? 앵무새가. 립은 벼의 나달입니다. 도치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무가 앞으로 나오고 향도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향도립입니다. 그리고 앵무새가 쪼아먹다가 남기는 겁니다. 뭘 남기냐면 벼의 나달입니다. 도치를 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앵무새가 나달을 쪼아먹다가 남길 정도로 이 지역은 벼농사가 잘 되고 물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앵무새가 벼의 나달을 쪼아먹다가 남길 정도였고 아래 꼴을 보면 똑같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벼고 소로 봉황지 벼고는 오동나무 고노에서 미피로 가는 길에는 오동나무가 많이 심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로는 오래 서식하다 봉황이 오래 서식한다는 뜻입니다. 이 식구도 봉황이 앞으로 나가고 벼고가 뒤로 가서 벼고지가 돼야 됩니다. 수련의 이 미피가 향도립과 벼고지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미피에는 향도립이 있고 벼고지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황이 오동나무 가지에 오래 머물고 있다. 미피의 아름다운 경관과 지역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앵무는 부귀를 상징하고 있고 봉황은 상스러운 기운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상제국의 번영과 당시에 부유했던 시대 환경을 비유하는 듯합니다. 작자는 이 무렵 시제를 자부하면서 입신양명의 꿈을 키우던 시기입니다. 한창 젊은 시절 현종의 찬상을 받고 시제를 뽐낼 때의 의기가 들어있는 듯합니다. 세 번째는 이 미피에서 젊은 남녀들이 유람하고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인, 습취, 춘상문하고 설려, 동주, 만개이라. 가인, 습취. 가인은 아름다운 여인들, 습취는 비치새의 깃털을 줍다. 상무는 정인에게 예물로 주어서 애정을 표시하다는 뜻입니다. 봄날이면 가인들이 비치새의 깃털을 주어서 정의 표시로 주었고, 이 가인이 선료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선료, 동주, 만갱이, 선료는 좋은 짝, 이때 선자는 미칭의 뜻이 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면 동주, 함께 배를 타고서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좋은 짝을 만나니까 자연을 더 감상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배를 타고서 갱은 다시 이 더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간다. 미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은 짝을 만나 자연을 완성하고 유력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자의 젊은 시절 어떤 환상과 꿈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에 오면 다른 장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그의 꿈은 깨지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채필, 석증, 간기상하고 백두음망, 고저수라. 채필, 석증, 채필은 다섯 가지 색의 붓인데 여기서는 작자의 뛰어난 재능을 비유합니다. 석증은 예전에, 간기상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상을 천자로 보는 겁니다. 간은 진동하다. 자기의 뛰어난 재능이 예전에 천자를 진동하게 했다. 두 번째 해석은 기상을 하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은 솟아오르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 예전에 하늘까지 치솟을 정도였는데 마지막 구에 가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필과 백두가 대조를 이루면서 강한 비애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백두음망 고조수. 백두는 병들고 지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음망은 읊조리면서 여기서 장안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망자는 추궁의 시를 짓게 된 작자의 시작 모티브가 됩니다. 기주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장안을 바라보면서 이 8편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조수, 괴로움 가운데 고개를 떨군다. 흰머리가 되어 읊조리면서 장안을 바라보다가 괴로워서 고개를 떨군다. 마지막 망고저수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부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부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제8편은 젊은 날 작자가 친구들과 더불어 미피의 유랑 같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둘째 연하게 되면 당제국의 번영과 자신의 젊은 날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앵무는 부귀를 상징하고 있고 홍황은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홍황은 당제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선료를 통해서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은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후에 자신의 젊은 날의 꿈을 채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았던 시절이 있으면 그때를 회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망고저수, 기주에서 병든 가운데 강가에서 멀리 장안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기억이 없는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애려옵니다. 죽음을 앞둔 작자의 슬픈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미피호의 전경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노에서 어숙 가는 길은 유유자적 한가운데 구불구불하기만 한데 자각봉의 북쪽을 돌아서 미피에 이르렀네. 앵무새가 배의 나다를 쪼다가 남길 정도였고 봉황은 벽우동 가지에 오래 깃들어 있었다네. 봄날이면 가인들이 비치수의 깃털을 주어 정인에게 주었고 좋은 짝을 만나면 배를 타고 해질 무렵 다시 노를 저어 나간다. 뛰어난 글솜씨는 예전에 하늘까지 치솟을 정도였는데 지금 흰머리가 되어 읊조리며 바라보다가 괴로이 고개를 떨구게 된다.